안녕하세요. 라지노 Io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tiny 칩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풀코스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노, 나노, ATtiny. 오늘은 너무 작아서 매력적인 타이니 칩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면에 있는 실습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보드는 우노 혹은 나노 보드만 있어도 되고, 센서는 DHT11 또는 DHT22 센서만 있어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안내 설명처럼 회로 조립 시에는 부품의 핀 번호와 극성 구분에 주의해 주세요. 타이니85는 아두이노 우노에 들어있는 메인 프로세서인 아트메가 328과 같은 계열의 MCU인데요. 비록 프로세서 성능과 메모리 용량이 작고 제어 가능한 포트 수는 적지만 다른 아두이노 보드들처럼 코딩에 의해 제어가 가능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습 결과물로 타이니85를 이용해서 아주 작고 귀여운 온습도 측정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전에 타이니85 MCU에 아두이노 IDE로 코딩이 가능하도록 사전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두이노용 부트로더를 올려주는 작업입니다. PCS의 부트로더는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사용된 아트메가 328 MCU에도 아두이노 IDE가 동작할 수 있도록 부트로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Ttiny85 MCU에도 아두이노 부트로더를 탑재해 주어야 업로드한 코드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매하는 아두이노 보드의 칩에는 이미 부트로더가 탑재되어 판매되고 있죠. 아트메가 AVR 칩에 부트로더를 업로드하거나 코딩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AVR ISP라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치를 따로 구하실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신 아두이노를 가지고 ISP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가지고 AVR ISP를 만들어 볼 텐데요. 활용하기 좋도록 아두이노 우노 버전과 나노 보드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화면의 연결도를 참고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타이니85 칩을 연결해 주세요. IC 칩 같은 경우 칩 위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표시 부분이 대부분 IC들의 1번 핀 위치를 가리킵니다. 타이니85에서 주요한 기능핀만 표시하면 화면과 같은데요. 특히 5번, 7번 핀은 OLED와 I2C 통신에 연결되는 핀이니 기억해 주세요. LED와 저항은 동작 확인을 위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우노 보드의 리셋 단자와 GND 사이에 10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콘덴서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콘덴서의 극성에 주의해서 연결해 주세요. 콘덴서에 보면 흰색 띠가 있는 쪽에 리드선이 마이너스 극성 핀입니다. 이 핀을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리드선이 조금 더 긴 반대편이 플러스 극성 핀입니다. 이 플러스 핀을 아두이노의 리셋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그럼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작업 순서와 과정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ISP 프로그래머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노에 ISP 코드를 올려줘야 합니다.
아두이노 IDE의 메뉴, 파일, 예제에 있는 아두이노 ISP 파일을 여세요. 아두이노 우노가 연결된 포트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노 보드로 ISP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타이니 보드 추가를 위해 환경 설정을 진행합니다. 아두이노 IDE의 메뉴, 파일, 환경 설정을 여세요. 아두이노 IDE 메뉴에 없는 보드들은 이런 식으로 추가할 보드에 JSON 파일에 URL 링크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 기존 입력된 다른 보드에 URL에 있는 경우에는 컴마로 이어주거나 창 아이콘을 눌러 팝업 창이 뜨면 그 아랫줄에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추가 후에는 확인을 눌러 환경 설정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IDE 메뉴 툴, 보드 매니저를 열어서 보드 매니저 검색창에 ATtiny로 검색합니다. 화면처럼 검색된 보드 추가를 위한 파일을 설치합니다. 그럼 내용이 비어있는 새 파일을 여세요. 이제 보드 선택 메뉴로 들어가 보면 ATtiny 보드 항목이 보이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ATtiny 25, 45, 85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ATtiny 84 시리즈는 핀이 14개인 14핀 IC이며 85 시리즈는 지금 사용하는 8핀 IC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용량에 따라 25, 45, 85로 구분됩니다. 그럼 영상을 따라 세부 옵션을 정확히 선택해 주세요. 포트는 자신의 아두이노가 연결된 포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그래머 선택을 아두이노 as ISP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부트로더 굽기를 클릭하면 ATtiny 85로 부트로더가 탑재됩니다. 앞서 환경 설정 창에서 업로드를 체크해 놓으면 업로드 되는 과정을 상태 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로더 굽기 완료 표시가 보이면 업로드가 성공한 것인데요. 그럼 LED 깜빡이는 블링크 기본 예제를 올려서 초소형 아두이노로 동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아두이노 동작 코드를 타이니 85에 더하기입니다. 보드 관련 옵션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 컴파일 해 볼게요. 에러가 나는데요. 타이니 85는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작다 보니 구조적으로 내장 함수나 명령어를 우노처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LED 빌트인 대신 변수를 선언하거나 직접적으로 LED가 연결된 포트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 입출력 포트 번호를 말하는 것이지 칩의 물리적인 핀 번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 주세요. 현재 LED는 디지털 포트 0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트를 출력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값을 출력하는 코드 부분을 0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컴파일해 보세요. 네, 이번엔 에러 없이 잘 넘어갔으니 코드를 업로드해 볼게요. 와우, 멋지게 잘 동작하고 있네요. 아두이노만 사용하다 처음 타이니8호로 동작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단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간 조절을 해서 동작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간 지연값 딜레이 1000이 1초이므로 0.4초인 딜레이 400으로 바꿔서 LED를 좀 더 빨리 깜빡이도록 해 볼게요. 네, 보이는 것처럼 0.4초 간격으로 LED가 온 오프 되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속도 조절도 잘 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아두이노 코드를 ATtiny8호에 전송시키는 업로더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코드에 의해 동작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타이니8호 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코드 업로드된 타이니8호에 전원만 공급되면 우노와 같은 아두이노 보드 없이 이 작은 칩만으로도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우노 보드와 연결된 선들을 제거하고 타이니8호 칩에 전원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보조 배터리 혹은 갖고 있는 다른 전원을 이용해서 칩의 4번 핀에는 GND, 8번 핀에는 5V를 연결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작은 타이니8호 칩만으로도 아두이노 회로를 꾸밀 수 있게 된 겁니다. 타이니8호 칩의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면 동작 전원이 2.7V에서 5.5V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와 같은 일반적인 5V 전원은 물론이고 3.7V 리튬 폴리머나 3V 수은 전지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LED를 좀 더 추가한 응용 회로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타이니8호 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트로더를 탑재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새 칩에 부트로더 탑재 없이 바로 코드를 업로드할 경우 업로드 과정에서 에러는 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트로더를 업로드한 칩에는 부트로더를 다시 올릴 필요는 없으며 이후부터는 아두이노 코드만 올리면 작동됩니다.
그럼 이제 부트로더를 올린 다른 칩으로 바꾸어 코드를 올려 볼게요. 이번에는 타이니8호의 입출력 포트 5개를 이용해서 LED를 순차 전멸 시켜 볼 텐데요. 우선 여기 디지털 입출력이 가능한 5개의 포트에 LED와 저항을 포트 순서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LED 극성에 주의하여 꽂아주세요. 타이니8호 포트에 출력에 연결된 쪽에 LED 플러스 리드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로도를 참고해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LED에 연결된 저항의 역할은 과도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여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항을 먼저 거친 후 LED가 연결되어도 되고 LED를 먼저 거치고서 저항이 연결되어도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를 업로드 시켜서 LED 순차 전멸 회로를 테스트해 볼게요. 보드 설정과 연결 포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아두이노 as ISP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럼 코드를 업로드 시키고서 타이니8호 칩을 LED 순차 전멸 회로에 꽂아주세요. IC 보호를 위해 전원은 가급적 분리 후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의 연결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으며 연결이 편한 곳으로 하세요. 네, 멋지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칩 하나로 커다란 아두이노를 대신할 수 있으니 말이죠. 물론 입출력 포트 수가 적고 메모리 용량이 작아 아두이노 보드처럼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이처럼 작고 단순한 제어나 제품 사이즈를 소형화 시켜야 하는 프로젝트에는 정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위치를 넣어 입력에 따른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스위치 대신 다양한 센서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LED 대신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나 모터 같은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연결 위치는 LED 순차 전멸 회로에서 5번 LED가 연결된 선을 빼고 스위치를 달아주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GND와 연결되어 있어서 로우 값이 입력되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확실한 하이 신호가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 4.7kΩ의 저항을 달았습니다. 이런 용도의 저항을 풀업 저항이라 하며 보통 1kΩ에서 10kΩ 사이 값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코드 내용은 스위치를 누르면 LED의 순차 전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도록 하였는데요. 스위치를 눌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스위치에 의한 제어가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럼 크기가 작아 활용도가 좋은 나노보드를 전용 ISP 업로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우노 보드에서와 같으며 지금 연결 도면을 보고 연결해 주세요. 나노에 아두이노 ISP 코드를 올려 볼게요. 아래 예제 코드를 열고 나노보드에 업로드 합니다. 그럼 나노보드를 연결하고 옵션을 화면처럼 맞춰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지금은 아두이노 나노보드에 코드를 업로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원래의 아두이노 프로그래머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ISP 코드에 업로드 에러가 나네요. 이유는 ISP 업로드로 사용하기 위해 리셋 단자에 연결한 콘덴서 때문인데요. 잠시 콘덴서를 제거하고 아두이노 ISP 코드를 다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는 나노보드를 회로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업로드 후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업로드 완료 후에는 콘덴서를 다시 꽂아주세요. 그리고 새 칩을 나노 ISP 보드에 꽂고 부트로더부터 올려볼게요. 새 IC는 IC 핀들이 밖으로 약간 벌어져 있어 양쪽 면을 이렇게 고르게 눌러주면 브레드보드에 꽂을 때 핀이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노보드는 ISP 업로드로 동작할 수 있고 옵션을 타이니85 칩 옵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프로그래머를 아두이노 as ISP로 선택해 주세요. 그럼 부트로더 굽기를 눌러줍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부트로드 굽기 완료 표시가 뜨면 성공한 것입니다. 부트로드 업로드 과정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코드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위해 순차 전멸 코드를 열어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 동작 코드를 업로드해 주세요. 그럼 프로그래밍된 IC를 LED 순차 전멸 회로에 옮겨주세요. 꽂을 때는 항상 IC의 핀 번호를 잘 확인해야 잘못된 전원 입력으로 인한 IC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지 전원을 연결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회로의 경우 3에서 5.5V 사이의 전원을 사용하면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은 커넥터 제작은 동작 확인 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대로 10ms 간격으로 잘 깜빡이고 있네요. 그럼 딜레이 타임을 조금 느리게 조절하여 바뀐 코드가 잘 업로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딜레이 타임은 200ms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판 납땜용으로 사용되는 소켓과 핀 헤더를 가지고 브레드보드용 커넥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핀 헤더 사이를 핀셋으로 조금 벌려주세요. 핀 헤더를 2핀만 잘라냅니다. 납을 조금 미리 녹여 인두기에 달라붙도록 한 다음 핀 헤더와 소켓에 묻혀 납땜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반대편 납이 묻지 않은 쪽에 인두기와 납을 동시에 밀어넣어 단단히 납땜해 주세요. 끝으로 살짝 고정시킨 쪽에 마무리땜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이 잘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얇고 작아서 아두이노 작품을 소형으로 제품화하기 좋은데요. 합선에 의해 발화가 되어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용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이니 85의 기본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이제 활용도 높은 응용 회로를 만들어 볼게요. I2C 통신을 이용해 온습도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 OLED에 표시해주는 미니 온습도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DHT11 센서와 소수점 단위까지 좀 더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 DHT22 센서 두 가지 모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회로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DHT11 센서 회로부터 다루어 볼 텐데요. 칩은 모두 처음 부트로더 올리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부트로더를 올렸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되며 다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보드 설정 사항과 포트를 확인한 다음 부트로더 굽기를 진행하세요. 굽기 완료를 확인하였다면 화면과 같은 DHT11용 코드를 업로드 해줍니다. 해당 코드와 추가 설명 자료를 영상 하단 링크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응용 코드의 난이도는 초급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타이니 85를 활용할 때는 스펙상의 한계로 인해 기존 아두이노를 다룰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는 다루기 힘든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OLE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메모리 용량 한계로 인해 제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이니 칩에 맞게 축소시켜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그런대로 보기 좋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타이니 칩용 라이브러리 제공자 링크도 걸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그럼 DHT11용 온수도계부터 만들고 이어서 DHT22용 온수도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회로 연결도와 최종 조립된 모습을 참고하여 조립해 보세요. DHT22 센서 연결 도면을 보여드립니다. 모듈 제조사마다 핀 위치가 다르니 자신의 모듈 기준으로 연결하세요. 미리 연결한 보드에 코딩이 업로드된 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IC의 방향을 잘 확인하고 꽂아야 해요. IC류는 전원이 잘못 들어가면 쉽게 고장나는 부품입니다. 같은 타입의 OLED도 제조사별로 VCC와 GND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아주 잘 작동됩니다. 지금 사용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전압이 3.7V인데요. OLED와 DHT11 센서의 구동을 위한 최소 전압이 3.3V이며 타이니 85 칩 또한 최소 전압이 2.5V여서 3.7V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OLED 중에는 5V로만 구동되는 모듈도 있으니 OLED의 스펙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튬 폴리머는 얇고 가벼워 소형화하기 좋은 장점과 충전 후 사용 시간이 짧고 합선에 주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HT22 센서 회로로 바꾸어 동작시켜 볼게요. 코드 내용적으로 DHT11과 큰 차이는 없으며 소수 한자리 표기 등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처음 부트로드 올리는 과정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DHT22 센서 핀에 맞도록 회로를 연결하세요. 네, 소수점 한자리까지 온도, 습도 데이터가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센서를 손으로 살짝 감싸 쥐었을 때도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잘 감지되고 있네요. 수분 센서의 경우는 센서의 특성상 변화의 차이가 순간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된 값이 표시됩니다. 초에 얇은 기판에 부품들을 누이고 납땜으로 고정해주면 작품 크기는 더욱 콤팩트해집니다. 오히려 이 작은 브레드보드의 두께가 두꺼워 보이기까지 하네요. 스위치도 연결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에 주의해서 연결해 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다양한 종류의 전원 연결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원은 작품의 크기와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 1.5V 건전지 2개를 직렬 소켓에 연결한 3V 전원입니다. 최소 요구 수준인 3.3V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V 모듈만으로 구동하는 작품 예시를 위해 연결해 봤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18650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뒷면에는 마이크로 5V 커넥터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모듈을 붙여봤습니다. 18650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 노트북, 테슬라 전기차 등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배터리인데요. 마찬가지로 합선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적으로 사용상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3.7V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휴대폰 충전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5핀 단자로 충전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스톡에는 5V 전원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의 전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잭은 인터넷 검색창에 USB 파워 아그클립으로 검색하면 국내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 그 자체는 안전하지만 직접적으로 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합선이 되면 역시 위험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테스트 목적 외의 전원 공급용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전원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수온 전지, 리튬 전지 CR2032에 대해 살펴볼게요. PC의 바이오스 전원이나 시계용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CR2032인데요. 브레드보드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전용 소켓에다 저항의 리드선을 잘라 댐을 해보았습니다. OLED의 경우도 리드선이 긴 헤더핀을 이용해서 길게 만들었는데요. CR2032 전지 위에 올려 꽂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정말 콤팩트한데요. 3V 전압과 용량이 한계로 동작이 불안정하거나 배터리가 금세 소진될 텐데요. 낮은 전압과 소비 전력이 낮은 작품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DHT11용 칩과 센서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여러 개의 칩에 코드를 올려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타이니85 칩의 가격 또한 아두이노에 비해 매우 저렴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AT타이니85 칩의 기본 사용법부터 활용하기 좋은 응용 작품까지 풀코스로 달려보았습니다. 여기 에러 체크리스트를 적어 보았는데요.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타이니 칩이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큰 보드들보다 더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노 보드나 나노 보드와 작품 크기를 비교해 보면 금방 느끼실 텐데요. 똑같은 동작이 가능한 이 작은 녀석의 매력을 금세 느끼실 거예요. 그럼 타이니85를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응용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